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평생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으시고 늘 좋은 말만 건네며 살아오셨는데 어느 조용한 저녁 문득 전화기를 들여다보시면 먼저 연락해 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밤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 73 되신 한 어르신과 차 한 잔을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창밖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평생 잘했어, 대단해, 그 말만 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뒤돌아보니 왜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어르신의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이 이야기는 저분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평생 다정하게 대하셨습니다. 평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좋은 어른으로, 좋은 부모로, 좋은 선배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시면 자녀는 안부 전화에도 말이 짧고 후배는 형식적으로만 고개를 숙이고 손주 녀석은 언제부턴가 방문을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참 이상하지요. 분명히 사랑했는데, 분명히 좋은 말만 했는데 왜 사람은 하나둘 멀어져 가는 걸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어오셨던 방식을 한 번쯤 되돌아보시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남은 인생에서 여러분 곁을 지키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칭찬은 벽을 쌓고 공감은 문을 연다. 저는 이 한 줄을 처음 읽었을 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도 모르게 벽을 쌓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벽을 허무는 단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호흡을 고르시고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들어가 보시죠. 먼저 왜 칭찬이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지 그 까닭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칭찬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도록 이 물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칭찬은 결국 평가입니다. 잘하셨어요 하는 그 한마디 속에는 내가 당신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전제가 조용히 깔려 있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그 순간 기분이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얼굴에 미소도 번지지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립니다. 나는 지금 평가받는 자리에 있구나. 나는 심사대 위에 올라가 있구나. 그리고 그 미세한 거리감이 세월이 쌓이면 벽이 되는 겁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이것을 예라고 부르셨습니다. 예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알맞은 거리, 알맞은 자리, 알맞은 말, 그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칭찬은 이 알맞은 거리를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을 위에 세우고 한 사람은 아래에 두는 구도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저는 한 은행 선배님을 오래 배워왔습니다. 그 선배님께서는 35년을 은행에서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후 한 달에 한 번 후배들과의 저녁 모임에 꼬박꼬박 나가셨지요. 후배들은 여전히 부장님 하면서 역시 부장님이세요. 지금도 안목이 남다르세요. 이런 말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님께서 제게 조용히 털어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형서가 나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밤길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다. 분명 다들 좋은 말만 해주고 웃으며 헤어지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텅 비어서 돌아온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후배들의 역시 부장님이세요 하는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고 선을 긋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 위에 계신 분, 저는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구도가 칭찬 한마디에 다시 한번 선명해져 버리는 겁니다. 칭찬을 들을수록 외로워지는 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좋은 마음이 담긴 그릇이 생각보다 사람을 멀리 밀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쓰는 칭찬은 사실 가장 깊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손주가 제일 똑똑하지. 며느리가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이런 말씀들 전부 진심이시지요. 저도 진심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따뜻한 사랑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닿을까요? 우리 손주 최고야 하는 그 한마디는 사랑의 말이지만 동시에 이런 의미로 바뀌어 전해집니다. 너는 앞으로도 계속 최고여야 한다. 네가 최고가 아닐 때에는 나를 실망시키게 된다. 어린 손주는 이 무게를 아직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오시면 어쩐지 마음이 뻐근해지는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 있는데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인사만 짧게 드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손주가 여러분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옛말에 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몫을 아는 것, 제 자리를 아는 것, 그것을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분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칭찬은 상대에게 자꾸만 분보다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앞서야 한다, 더 빛나야 한다 하고요. 그러면 상대는 결국 지쳐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할머님이 계십니다. 이른이 갓 넘으신 분이셨지요. 그분께서 눈가가 붉어진 채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손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최고야, 잘했어, 대단해,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아이가 제가 집에 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한테 말도 잘 안 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분 손을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피곤한 게 아니라 무거운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할머님의 어깨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무거웠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그 애한테 자꾸만 최고여야 한다고 말했으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무게가 되는 순간 상대를 도망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이 쌓이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쌓이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쌓이면 마침내 회피가 됩니다. 그 회피의 결과가 바로 닫혀버린 방문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저와 함께 멈춰봐 주시겠어요? 숨을 한번 고르시고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는지요? 나는 분명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분명 좋은 뜻으로 건넸는데, 왜 이 아이는, 왜 이 사람은 나를 피할까? 그런 서운함이 밀려오는 저녁 말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누구였는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그 얼굴을 잠시 마음속에 놓아두시고 저와 함께 계속 걸어가 주세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가 그 얼굴과 여러분 사이에 놓인 작은 벽 하나를 허무는 데 쓰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칭찬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 사람들 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하다는 말은 듣기에 참 좋지요. 그런데 특별하다는 것은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조용한 분류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나도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나도 외로워요. 나도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강하시니까, 저분은 힘들 일이 없으시니까, 저분께 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단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마음을 털어놓을 자리가 사라져 갑니다. 받침대 위에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옆에 앉을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화이부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함께 어울린다는 뜻이지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살아갑니다. 옆에 누군가가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숨을 쉬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은 이 나란한 자리를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저는 몇 해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한 어르신을 뵌 일이 있습니다. 이른이 조금 넘으신 분이셨지요. 장례를 치르시고 며칠 되지 않아 그분께서는 다시 아침 산책을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휴, 대단하세요. 역시 강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그새 또 나오셨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어느 날 저와 벤치에 나란히 앉으셔서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그 강하다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제 더 무너질 곳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사람들이 다 내가 괜찮은 줄 아니까요. 집에 들어가서 혼자 울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벤치 옆 나무 사이로 들어오던 그 햇살이 어찌나 따스했는지, 그런데도 그분의 어깨가 어찌나 무거워 보였는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말입니다. 받침대는 높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다들 우러러봐 줍니다. 그러나 그 받침대 위에는 아무도 옆으로 와서 앉아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미 특별한 사람의 자리라고 모두가 그렇게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물음을 제 자신에게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어렴풋이 답을 알 것 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은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말씀입니다. 힘드시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는 말씀입니다. 이 차이가, 말 한마디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타당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감정의 타당화입니다. 네가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했지, 힘들었겠다, 이런 말이 사람의 마음에 닿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인이라는 개념의 본질도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이란 상대를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이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일처럼 느끼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잃은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배우자를 보내신 이후로 6달 동안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다들 강하다, 강하다 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순간 그 모든 칭찬이 거짓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시던 이웃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아무 말도 없이 그분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시더니 이렇게만 말씀하셨답니다. 형님,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도 아니고 강하다는 말도 아니고 그저 힘드시지요 하는 6글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한마디에 6달 동안 참아두셨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벤치에 앉으신 그대로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답니다. 이웃분은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등을 조용히 쓸어주기만 하셨답니다. 그분께서 나중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날 그 한마디를 듣고 처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은 저를 버티게 했지만 힘드시지요 하는 그 한마디는 저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느끼시겠습니까? 대단하다는 말은 눈물을 참게 하고 힘드시지요 하는 말은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참은 눈물은 몸 안에서 독이 됩니다. 흘린 눈물은 몸을 씻어주는 약이 됩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대단하다는 찬사가 아니라 눈물을 흘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입에 천천히 붙여가시면 좋겠다고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3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거 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칭찬이라는 것은 결과를 봅니다. 잘했어, 훌륭해, 멋져. 이 모든 말은 이미 끝난 결과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힘드셨겠어요 하는 말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바라보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거쳐온 시간, 흘린 땀, 참아낸 순간들을 함께 바라보는 말입니다. 잘했어 하는 한마디는 판단입니다. 힘드셨겠어요 하는 한마디는 동행입니다. 판단은 사람을 세우고 동행은 사람을 함께 걷게 합니다. 언제 이 말씀을 쓰시면 좋을까요? 자녀가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차려 내왔을 때입니다. 후배가 오랜 발표를 마치고 왔을 때입니다. 손주가 시험지를 들고 왔을 때입니다. 잘했다는 말씀보다 먼저 그거 하느라 힘들었겠다 하는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상대의 얼굴에서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칭찬은 대화를 끝냅니다. 잘했어 하는 말 뒤에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침묵이 오거나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질문은 대화를 엽니다. 마음이 어땠어요? 하는 그 한마디는 상대에게 이야기할 자리를 내어주는 말입니다. 공자께서는 배움에는 묻는 것이 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배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묻는 것이 절반입니다. 아니, 어쩌면 절반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에게 마음을 물어본 일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손주가 시험을 보고 왔을 때 점수를 먼저 묻지 마시고 마음이 어땠냐고 물어봐 주세요.
친구가 여행을 다녀왔을 때 어디를 다녀왔느냐보다 그곳에서 마음이 어땠냐고 물어봐 주세요. 배우자가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오늘 마음이 어땠냐고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그 한 번의 물음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가만히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냥 계셔서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두 마디와는 또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앞에 두 마디는 상대의 행동과 감정에 닿는 말이라면 이 마지막 한 마디는 상대의 존재 그 자체에 닿는 말입니다. 칭찬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그냥 계셔서 좋아요 하는 이 말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거기 계시는 것만으로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 들어서신 분들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은퇴하시고 사회적인 역할이 사라졌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힘이 빠지기 시작하셨을 때, 자식들도 제 살 길 찾아 바빠질 때, 그때 사람은 속으로 조용히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때 누군가가 건네는 그냥 계셔서 좋아요 하는 한마디는 사라지던 존재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건네드려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께, 이제 힘이 많이 빠지신 선배님께,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벗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냥 계셔서 좋아요. 그냥 살아 계셔서 좋아요 하는 이 한마디를 아껴두지 마시고 오늘 꼭 건네보시지요. 여러분, 이 세 마디를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그냥 계셔서 좋아요. 입에 바로 붙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생 다른 말을 해오셨으니까요. 몇십 년 몸에 밴 말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색한 법입니다. 다만 일주일만 조금씩 써보세요. 식탁에서 한 번, 전화기에서 한 번, 지나가는 길에 한 번,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상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달라진 눈빛 안에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려 오셨던 따뜻한 인연의 자리가 조용히 열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조금 아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고 살아오신 방식이 오히려 사람을 밀어내는 말이었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는 일은 결코 편하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말씀을 부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생 좋은 마음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고 그 다정함도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이 시대와 조금 달랐던 것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30년 동안 여러분 곁에 누가 남아주느냐? 그것이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인생의 진짜 결과입니다. 재산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명예가 아닙니다. 곁에 남는 사람의 얼굴 수가 한 사람의 일생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과거에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께서 식탁에서 건네시는 그 한마디에서
내일 아침 전화기를 드시고 건네시는 그 한마디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복은 오늘 한마디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순이 넘었으니 늦었다고요. 이른이 넘었으니 이제 와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요.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90이 넘은 어르신들께서 한마디를 바꾸신 후에 자녀와 손주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평생 닫혀있던 문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에는 스르르 열리는 법이니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 강진의 초당에서 남기신 말씀 한 구절로 오늘 이야기를 닫을까 합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거든 높이지 마라, 곁에 서라.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람을 높이지 마시지요.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두지 마시지요. 그 대신 그저 나란히 곁에 서주시지요.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에스피아업으로 말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 자리에 오랜 인연이 깃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함께 걸어줄 사람들이 머물러 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시며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자녀, 서먹해진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 버린 손주, 소식이 끊긴 오랜 벗 그 얼굴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일 아침 이 짧은 한마디를 건네보시지요. 요즘 많이 힘드셨지요? 마음은 어떠세요? 그냥 계셔서 좋아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남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연을 다시 여는 첫 문장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노인의 이야기에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 제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야기를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들을 찬찬히 모아 더 깊은 자리에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저녁을 따뜻하게 지켜드릴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겁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창문을 여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나란히 곁에 앉아줄 사람들로 따뜻하게 채워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참으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